두 번째는 명태균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어떤 자료를 주면서 조언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뉴스 등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사보고서 공개된 걸 보고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찾아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먼저 중앙당 누군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거꾸로 먼저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하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자문을 해주는 내용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지금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파일이 제가 배포해드린 파일 가운데에서 저렇게 된 걸 보고 제가 제 PC를 찾은 겁니다. 이건 명태균 PC가 아니고 저걸 보고 제 PC를 저 글씨 확대해서 제가 보면서 새벽까지 일일이 찾은 겁니다. 저 지금 그림 보이는 게 요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세세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나머지는 제 기자회견문 배포해드린 페이퍼에 자세히 적시는 해놨습니다. 하다 보니까 2022년 2월 3일 예를 들어 TV토론 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명태균 씨가 먼저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주고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명태균 씨는 국정의 조력자였습니까? 창조자였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조언을 하고 조력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동안 TV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같은 공식단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정책 또는 TV토론 조언, 도상훈련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것들은 전부 허수아비였다는 말입니까? 저를 포함하여 저보다 더 높게 선대본부장이나 총괄선대본부장 등등이 다 그런 전문가들이 붙어서 했던 것들이 전부 허수아비고 명태균 씨 말에 따라서 말들이 좌우됐다는 겁니까? 이런 조직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왜 가장 빠르게 저보다 대체로 받고 전달될 시간을 보면 공식단에서 전략회의 등등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온 저보다 대부분 먼저 받아서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선대위 출범식 계획안 이런 것들은 한참 뒤에 출범식은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그보다 일주일 이상 먼저 당의 조직국 기획국이 기조국에서 작성해서 내부 저희 실무회의 당시에 이제 출범을 하려면 모양새를 어떻게 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정책은 뭐를 얘기하고 수도 없는 이런 회의를 하는 것들이 이분이 실시간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꼭 묻겠습니다. 과연 그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이것을 받아서 왜 무엇을 위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펼쳐질 특검 등등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에도 적어놨지만 샘플로 하나만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20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준비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선 일정과 룰입니다. 저기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국민 여론조사 100%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는 3대7 돼 있고 마지막 파이널은 5대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과 룰은 누가 정합니까? 각 당의 경선 일정과 이런 여론조사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은 어느 누가 정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 최고 수뇌부 그리고 공식적인 이런 경선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모두 명태균 씨의 핵심 라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하게 해명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 이제 그 뒷장을 보시면은 선대위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또 김건희 씨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 아까처럼 새까맣게 돼 있는 거를 꼭지만 제목만 보이는 걸 제가 제 PC에서 찾아서 지금 명태균 씨가 똑같은 걸 갖고 전달했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이 선대위 회의를 통해서 이 일정과 룰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룰을 왜 바꾸느냐. 저기 보시면 아까 첫 번째에 국민 여론조사 100%라고 보셨죠? 맨 왼쪽 첫 번째 칸에 그 위에 거 보시면 다시 한번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여론조사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국민 여론조사 100%. 저게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 80%로 바뀝니다. 당시에 일반 여론조사를 할 때는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고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원은 윤석열, 당시 입당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고 나왔습니다. 왜 2대8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기세가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11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발표 날이. 아닙니다. 11월 3일, 4일 경선하고 11월 5일 날 발표로 땡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 정확히 묻고자 합니다. 이런 경선 룰에도 개입했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의 어떤 조급함에 의해서 굉장히 조급하게 질문하고 초조해야 하는 질문들이 수사보고서 곳곳에 카톡에 텔레그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통해서 룰까지 일정까지 바꿨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의 4급 행정관으로, 시민사회 비서관의 4급 행정관으로, 물론 종교 담당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비서관실입니다. 시민사회 비서관실의 4급 행정관으로 역술인을 채용했다. 최초로 그 제보를 한 직원은 사실은 역술인 채용한 것도 화가 나지만 기회 공정, 기회 박탈 관점에서 저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는 대선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은 일한 대로 하위직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고 위에 라인 누가 끌어줘야만 낼똥말똥하고 또 밖에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도 명함 하나 내밀어서 대통령실에 입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누가 왜 소위 역술인으로 알려진 분을 알려진 정도가 아니라 실제 명함을 제가 제보를 받아서 취재가 이루어졌지만 그 명함에 보시면 본인이 역술 그 사무소를 운영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명함에 실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 아무나 함부로 만나시겠습니까? 라고 명함 하단에 세게 씌워져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실은 왜 그런 분을 직접적으로 채용을 했는가? 밖에서 조언을 들어도 충분히 기륭화복에 대해서 뭐 조언을 듣는다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그 안에 들여서 근무를 하고 했는가 등에 대해서 해명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5대 명산에서 동일 같은 매달 같은 날 같은 시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위해서 복을 기원하는 구술했다를 복수해 큰 무당, 애기 무당 등등을 통해서 또 굿당까지 취재를 하면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굿은 과연 어느 누가 부탁을 했는가, 소위 발주를 했는가, 한 굿당에서는 자기들은 한 번 할 때 4천만 원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지불했는가, 그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라든지 앞으로 있을 특검 등에서 혹여 그동안 수도 없는 케이스에서 저희가 보고 있었던 특활비 전용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동안 10가지 정도 공개한 것에서 중요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강력하게 답변을 촉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그 협박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진실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